자, 엄지 닥터스가 선정한 중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질환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엄지 닥터스 선정 중년 이후 50년 건강하려면 불면증과 화병을 잡아라. 진짜예요. 이게 저는 머리만 대면 자던 사람이 그래요? 잠이 안 오는데 한 달 동안 잠이 안 오니까 잤다가 일어나면 또 1시, 잤다가 일어나면 2시. 아유. 그때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미치는 것 같았어요. 잠까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중년에 갑자기 생긴 불면증도 역시 여성 호르몬 부족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갱년기 증상을 겪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불면증, 수면 장애이거든요. 에스트로겐 부족해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계속 자꾸 중심 체온이 올라가고 또 땀이 나고가 반복이 되니까 올라왔다 내려왔다. 잠이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우리 또 남성분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옆에서 아내가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자다가 가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각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베개 세트라도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하다 보면 화가 나요. 잠이 오냐? 잠이 와? 내가 어떻게 새렸는데 나는 잠도 못 자는데. 아니, 남편께서는 그냥 잘 주무세요? 잘 자죠. 코를 곤다니까. 왜 이렇게 못 자? 잠을 못 자? 근데 이렇게. 아니 그냥 자면 좋은데 또 그 양반은 무호흡증처럼 아유, 아유. 이러고 있으면 내가 그거 괴롭네. 또 죽을까 봐 이렇게 봐주기까지 해야 돼요. 아하.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일파만파로 예민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 맞아. 그러면 이제 저렇게 30 정도의 화를 낼 만한 일을 70을 냈구나 알아. 그런데 조절이 안 돼. 내 마음을 내가 조절 못하는 나를 보고 또 화도 나. 저는 정말 깊이 공감하는 게 제가 다 똑같이 경험했어요. 자다가 남편이랑 잘 때 쿨쿨 자는 모습 보면 막 화나고 한 대 이렇게 발로 차서 깨우고 싶고 그런 거 다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착하게 생기셨는데도 그 지경이면 이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네, 하루는 이제 가족끼리 이제 야구를 가는데 우리 큰아들도 지금 사춘기니까 이제 저한테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해야지. 한 2번까지는 참았는데 3번째 딱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소리를 확 지르고 나서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때 제가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그거를 바닥에 확 집어던진 다음에 발로 막 밟으면서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화를 내보니까 화를 내면 화가 풀리는 게 아니고 더 화가 나요. 맞아. 네. 아, 그게 문제네. 네. 근데 정말 그 순간 정말 그 전두엽이 정말 고장이 났는지 뭐 이성을 잃고 제가 이용주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언뜻 생각났는데요. 상당히 저랑 친한 분인데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학교로 가는데 애들이 너무나 또 까칠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나셔서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날 너무 화가 나셔서 눈앞에 있는 안마 의자를 넘어뜨리신 거예요. 어머. 안마 의자 큰 거를? 그건 이삿짐 센터도 2명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 이게 바로 갱년기의 파워예요. 대단하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딱 차리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 와서 회식이 있어서 못 먹는다 하시고 애들도 엄마 오늘 나 저녁 못 먹어 이렇게 되신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면 어디 덧나냐고. 그렇죠. 예. 너무 화가 나셔서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문을 잠궈버렸구나. 들어오지 마라, 니네. 와. 지금 보니까 사례자분들이 일반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도 갱년기 앞에서는 똑같은 거야.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아내도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이잖아요. 갱년기로 하는 게 남일 같지가 않아서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눈에 안 띄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니,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마주를 해야 되잖아요. 임시 방편 말고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서재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셔도 아직 아내가 갱년기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래. 닥쳐봐야 돼. 제가 아내 갱년기 여기 저밖에 없어요.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아내 갱년기 유일하게 경험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들 그래요. 갱년기면 호르몬 떨어지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심리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갱년기가 그냥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다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을 병만큼 힘들다. 아하. 아이고야. 저는 이게 갱년기 때 잠이 안 온 게 한 달 정도였거든요. 그 사이에 안 해본 게 거의 없었어요. 산책도 하고 조격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 힘으로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저와 같은 뭐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숙면 스위치를 눌러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스위치. 자,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숙면 스위치. 흉추 2번을 눌러라. 뭐 흉추 2번이요? 근데 예. 흉추는 그 등에 있는 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척추뼈 중에 양쪽 어깨 라인을 연결을 해서 만나는 가운데 지점에 척추가 흉추 2번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불면증이나 화병하면 뭔가 이 뇌와 연결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흉추라고 하면 이게 뼈잖아요. 이게 뼈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예, 우리가 잠을 잘 때 머리가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머리보다 더 편해야 되는 게 어깨입니다. 아. 네네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숙여서 뭐든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때 되면 그게 바닥에 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흉추 2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추 2번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심신을 안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의 대표적인 게 미주신경인데 미주신경이 염증 없애는데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교감 신경의 그 미주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얘가 안정된다는 느낌을 줘야지만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 2번에 있는 숙면 스위치는 두판상근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목덜미 근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덜미 잡혀본 적 있나요? 예전에 학교에서 많이 잡혔어요. 근데 목덜미를 잘 잡을 때 우리가 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V자로 하려는 경향이 있죠. 목덜미를 잡을 그렇게 때. 잡기 편하죠. 그렇게. 그렇게 생긴 근육입니다. 두판상근이. 이렇게 V자로 올리면서 잡는 이런 근육인데 그래서 이 흉추 2번을 이 정도 자리에 있는 흉추 2번을 자극을 하게 되면 두판상근, 목덜미 근육을 풀어줘서 불안과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잘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손이 긴팔 원숭이도 아니고 저기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중년 이후 여성들을 괴롭히는 불면증 그리고 화병을 잡는 흉추 2번 누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숙면 스위치인 흉추 2번 어떻게 자극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수건 집에 다 있으시죠? 네. 이 수건만 있으면 됩니다. 오. 수건을 10장을 겹쳐서 맙니다. 아. 예, 이렇게 말아서 고무줄로 위, 중간, 아래 해서 세 군데를 와.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면 스트레칭하고 근육 풀 때 왜 쓰는 폼롤러. 폼롤러. 네. 완전 모양 비슷하게 폼롤러네. 되죠. 자, 그럼 폼롤러 있는 분은 그걸 쓰셔도 되나요? 근데 이제 폼롤러는 너무 딱딱해. 이게 좀 너무 경도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건 정도로 폼롤러를 만들면 저항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닥에 놓고 목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서 세로로 놓고서 척추선에 맞춥니다. 아, 폼롤러로 세로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일단 이렇게 눕게 되는 거거든요. 똑바로 누워요? 네, 바로 눕게 네. 됩니다. 요거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네네. 위쪽에 머리 끝은 두개골이라고 우리가 그 딱딱한 머리뼈 있잖아요. 거기 끝나는 지점. 여기다가 머리를 대고 그다음에 똑바로 척추선을 따라서
경추 목에서부터 저는 딱 그 꼬리뼈 바로 위쪽까지 딱 연결되는 정도 길이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척추가 바로 됐다면 우리가 팔을 뻗어서 W자를 만들어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우리가 늘 구부려서 살기 때문에 못 올라갔던 근육들을 충분히 릴렉스하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나 우리 어깨에 운동을 못했던 분들은 여기서 운동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W자를 그려주시고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을 하늘로 보거나 숙이거나 이걸 반복하면서 여기 있는 근육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을 풀어주고 제자리로 만드는 동작들도 아주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폼롤러는 본인이 이렇게 좀 코어 근육이 있어야 막 굴리면서 하는 거여서 제 좀 저항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견디기가 그냥 어려워요. 누워서 그건 누우면 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네. 경추부터 그러니까는 좀 어떠세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이것만 했는데도 그다음에 이렇게 W 해서 네. 내렸다 올렸다 겨드랑이를 여기를 내렸다 올렸다. 왜냐하면 이 겨드랑이에 있는 근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W자로 움직일 때는 전거근이라는 근육하고 뒤에 광배근이라는 근육을 다 움직이면 광배근 움직이네. 목에서부터 이 꼬리뼈까지가 다 연결되는 그런 근육들이 다시 원자리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잠을 자라 그래야 잘 수 있죠. 나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네. 손을 이렇게 딱 손을 뒤집었다. 펴서 뒤집었다 하면 또 가슴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승근이 움직이게 되고 큰 자극은 아닌데 조용한 자극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지는 않지만 여기가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죠. 제 몸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날개 쭉지 쪽에서 예, 이렇게 예. 약간 움직임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근육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뭉쳤던 게. 예, 예. 자, 이거는 그러면 한 번 할 때 선생님 이거 몇 번을 하면 좋은 건가요? 한 15회 정도 한 번 할 때 15회 정도.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근육을 푸는 게 엄청난 운동이 아니라 조금만 반복해주면 근육은 제자리 돌아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동작을 안 하고 잠을 바로 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기하네요. 등에 있는 흉추 2번을 어떻게 만지나 했더니 이렇게 집에서 다 수원은 갖고 계시니까 금방 이제 몸이 좀 편안한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동작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저도 금방 따라해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건 릴렉스를 하고 잠을 청하는 게 좋으니까 자기 전에 하시는 게 좋고 두판 상근, 목덜미 근육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불안감도 없애고 마음도 편해지기 때문에 숙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사일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특별한 건강법을 들어보는 청균우설인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 바로 이곳에 자신만의 노하우로 불면증을 극복한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어머님, 그 불면증 극복하신 어민숙 어머님 맞으세요? 예, 맞아요. 지금 힘드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한눈에 보기에도 꽤 힘들어 보이는 동작을 거뜬히 해내는 오늘의 주인공 어민숙 씨. 10년 전쯤에 처음 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체력도 많이 없으셨고 그리고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항상.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중 1등?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혈색도 좋고 지금 보면 그때에 비해서 미모도 출중하고 현재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는 어민숙 씨.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 15년 전부터 불면증이 있었는데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자다 깨다 계속 그러니까 머리도 아팠던 것 같아요. 두통이 약간씩 있었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끝나서 집에 와서 또 집안일도 하고 뭐 주부들이 보면은 아이들 키울 때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잖아요.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목 뒤가 자꾸 이렇게 당기면서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재보니까 200도 넘는 거예요, 제 혈압이. 그래서 그때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불면증으로 인해 고혈압이 발병됐고 결국에는 혈압이 200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혈관 건강은 괜찮은 것일까?
혈압을 측정해 본 결과 현재는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 어민숙 씨. 과연 그녀의 숨겨진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불면증 극복과 고혈압 완화의 비법을 파헤쳐줄 허정원 한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허정원입니다. 아, 네. 근데 밤사이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예, 오늘은 잘 잔 것 같아요. 그 이제 한의학적으로 네네.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못 주무셨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그걸 제가 이제 한번 눌러보면서 한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네.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네.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네네네, 말씀드릴까요? 들어오세요. 예. 숙면을 취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혈자리가 있다? 귀 뒤쪽 살짝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아. 거기를 한의학적으로는 풍지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수면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네. 못 하고 있는지를 네. 판단하는 혈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눌러보는 것까지 네, 네, 한번 네. 그렇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예. 네. 귀 뒤쪽 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목 가운데 척추 라인을 따라 머리까지 올라간 뒤 귀 뒤쪽과 가로로 이어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이곳을 풍지혈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3초간 눌러주면 된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잡고 어깨랑 목 쪽에 긴장이 심하지 않은 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네. 못 주무신 분들은 어김없이 여기 누르면 지금 어머님이 아픈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으악! 하면서 고개를 저쪽으로 확 돌려버려요. 못 누르게. 어떤 상태를 딱 봤을 때 네네. 분명히 불면증을 극복하신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네.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불면증을 극복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한번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네네. 불면증을 극복하고 고혈압 개선을 도운 어민숙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 먼저 현미밥을 준비하기 위해 현미를 씻는데 이때 검은콩을 함께 넣어준다는 어민숙 씨. 검은콩을 왜 넣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콩을 원래 좋아해요. 검은 콩을 좋아하고 또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고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조합이 참 기가 막히네요. 그래요? 예, 검은콩과 네. 현미의 조합. 이 두 음식이 네.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음식이거든요. 검은콩에 들어있는 네. 칼슘이랑 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네. 신경의 안정작용을 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으면서도 약간 좀 릴렉스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다가 이 두 음식에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B6가 결국은 그 우리 잠잘 때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을 네네네네. 만들어내는 어떤 그 역할을 보조적으로 해주거든요. 비타민 B6가 그게 풍부해요 또. 깜짝 놀랐잖아요. 잘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한 대학에서 검은콩에 다량 함유된 이소플라본이 수면 시간과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미와 검은콩을 3대 1의 비율로 맞춰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면증을 극복하고 고혈압 개선에 도움을 준 특별한 식재료가 있다는데 이거 다시마 아닌가요? 다시마? 예, 맞아요, 선생님. 이게 다시마예요. 저는 밥할 때 다시마를 같이 넣어서 밥을 하거든요. 다시마 가지고 있는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유명한 네. 그 알긴산이라는 알긴산. 들어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들어봤어요. 끈적끈적 그게 네. 알긴산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알긴산이라는 게 그 흔히 말하는 천연 식이섬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힘이 또 있어요. 네네네. 알긴산 자체가. 네네네. 거기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수면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불면증과 고혈압 개선을 도운 어민숙 씨만의 현미 검은콩밥. 현미의 비타민 E, 검은콩의 이소플라본 성분, 다시마의 알긴산의 조화를 이루어 몸속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혈압을 낮춰 숙면에 도움을 준다. 선생님 다 됐어요. 예. 그러네요. 네, 그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네, 이게 다예요. 저는 하루에 한 끼는 이렇게 먹거든요. 한 끼요? 예. 하루에 한 끼만 간소하게 먹는다는 어민숙 씨의 건강 숙면 밥상. 요 이제 반찬은 네. 따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으신 게 있나요?
양파 야채 볶음이에요. 양파 야채 네, 볶음. 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양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그 양파에 왜 단맛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익히면은 또 단맛이 더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야, 그것 또한 신의 한 수시네요. 그 요 양파 특유의 그 매운 맛이라고 하잖아요. 알싸한 맛을 내는 그게 이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알리신이라는 게 그 우리 몸의 그 자율신경을 조절을 해줘요.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신경 안정작용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액 내 불필요한 그런 지방 성분들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그 낮춰주는 힘이 좋기 때문에 혈관 청소부? 네, 네,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같이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좀 드셔보세요. 예, 엄청 네. 궁금합니다. 맛이 어떨지. 예. 드디어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하는데 아니, 어른들이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썼구나라는 딱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거? 심심하다. 맞아요, 맛이- 선생님. 혈압이 있었잖아요. 혈압이 네, 네.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염을 이제 요리할 때 아예 간을 안 하고 먹기 시작했어요. 불면증과 고혈압 완화를 위한 양파 채소 볶음. 양파와 각종 채소에 소금을 전혀 쓰지 않고 물로만 볶아주는 것이 어민숙 씨의 비법 포인트. 근데 선생님, 이게 양파가요, 이렇게 익혀서 먹는 거랑 아니면 생으로 그냥도 드시잖아요. 예, 보통 분들이. 근데 어떻게 먹는 게 더 좋아요? 알리신 성분이 요리를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운 양파를 그대로 먹으면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위염이라든지 속쓰림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오래 못 먹어. 많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못 먹어요. 매워서. 예. 근데 입맛이 너무 없네. 그럴 때는 생양파를 그대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생으로 드셔도, 요리를 해서 드셔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불면증과 고혈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 식단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두 사람. 그런데 식사 도중 갑자기 어민숙 씨를 바라보는 허정원 한의사. 바로 밥 위에 방울토마토를 얹어 먹는 어민숙 씨 때문인데, 저는 이 방울토마토가 후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제껴놓고 밥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지금 어머니 보니까 이거를 밥 위에 올려서 반찬처럼 드시네. 네, 저는 방울토마토를, 이게 야채잖아요, 방울토마토가. 그래서 저는 그냥 밥이랑 같이 먹어요. 아, 과일이 아니라 야채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불면증과 고혈압 극복을 위해 방울토마토를 익혀 반찬으로 즐겨 먹기 시작했다는 어민숙 씨. 반찬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모양은 좋네. 특유의 그 시큼한 맛이 살짝 느껴져요. 네, 그죠. 네. 씹을 때 식감이 엄청 살아있네요. 아, 괜찮죠? 네. 영양소를 섭취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열을 가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토마토에 이제 그 체내에 활성산소를 이렇게 배출해가지고 혈관 건강을 챙겨주는 그 성분이 라이코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놈이 신기한 게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게 함량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방울토마토에는 칼슘과 엽산이 풍부해 신경 안정 작용을 도와서 잠을 편하게 자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또 진짜 색다른 맛을 또 제가 경험을 했네요. 식단이랑 또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식사 후에 불면증에 좋은 그런 약간 체조를 하거든요. 체조요? 네네네네. 저도 좀 같이 한번 한번 해보실래요? 배워볼까요? 예, 네네네. 한번 배워보고 한번 싶습니다. 오세요. 예. 네. 혹시 뭐 따로 이렇게 이름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아, 그거는 일명 꿀잠 체조라는 거예요. 꿀잠 체조? 예. 궁금한데요. 한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 어렵진 않겠죠? 예. 예. 일단 매트에 누우시고요. 예. 한쪽 오른쪽 다리를 약간 들어 올리신 다음에 한쪽 손으로 무릎을 잡으시고요. 네. 그 왼쪽 다리는 들어 올리시고 팔은 여기다 이렇게 고정하시고 위에 상체만 약간 올리시는 거예요. 천천히. 예. 내리시고 또 한 번 올리시고. 이걸 얼마나 몇 회 정도 반복을 하는 건가요? 이거 한쪽 다리 한쪽씩 10번씩 하면 되거든요. 10번씩요? 아이고. 어떠세요? 힘드세요?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꿀잠 체조. 먼저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손으로 무릎을 잡아준다. 반대편 다리는 위로 쭉 편 뒤 손도 같이 뻗어준다. 이후 상체만 올렸다 내렸다 10번 반복해주면 된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편한 꿀잠 체조. 불면증 완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자기 전에 머리 쪽이나 상체에 열이 있으면 두뇌 활동이 줄어들지 않고 심박동수가 빨라져 뇌나 심장이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되는데요. 이때 꿀잠 체조를 통해 위중혈을 자극하면 근육의 이완을 돕고 기혈을 자극해 상체에 있던 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일단 매트에 누우시고요.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세요. 벌리시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한번, 그다음에 오셔서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10번 하시면 되거든요.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두 번째 꿀잠 체조. 먼저 누워서 팔을 양옆으로 뻗은 후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올려 좌우로 왕복 10번씩 해주면 된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편한 꿀잠 체조. 불면증 완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잠이 든다는 건 곧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나 뇌, 폐 등 상체에 열이 많거나 체내를 돌던 피들이 밤이 되어도 간으로 모이지 않으면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잠에 들 수 없는데요. 이때 배 주위로 열을 내려주는 꿀잠 체조, 장문혈을 자극해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체조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호흡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호흡법을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별로 어렵진 않아요. 478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4는 숨을 들이쉬는 시간, 4초. 그 다음에 7은 숨을 참고 멈추는 시간. 그 다음에 8은 숨을 내뱉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웠을 때 그냥 누워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19초의 그 시간 동안 호흡을 한 2-3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잠 안 올 때 머릿속으로 양 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한번 하는 것보다. 예.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신다. 셋, 넷. 이후 숨을 들이마신 상태 그대로 7초간 숨을 꾹 참아준다. 6, 7. 이어서 들이마셨던 숨을 8초간 천천히 내쉬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는 것. 478 호흡법이 불면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몸의 이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몸이 굳어 있는데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를 내려줌으로써 몸의 긴장을 풀어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입이 아닌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공냉식 냉각 작용으로 뇌의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근육의 이완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제가 혼자 했던 것보다 선생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도 사실은 뭐 식단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얻어갑니다. 제가 오히려 많이 얻어가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제어가 되지 않는 식욕, 폭식, 다양한 사연이 쇄도했는데요. 비만으로 인한 각종 대사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양서정 씨. 늦둥이를 낳고 20kg이 증가한 고미숙 씨. 불면증으로 1년 사이에 21kg이 증가했다는 이규현 씨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이 많이 쪄서 좀 귀차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좀 몸이 좀 많이 아프고 이래 살기는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제대로 한번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20kg 더 찌다 보니까 대사증후군 같은 증상이 분명히 왔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검사하고 살도 좀 빼고 그래서 건강하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도전단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체성분 검사와 대사질환 체크를 위한 혈액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지금 뭐 검사를 해보니까 세 분 다 공통점이 심한 비만, 심한 지방간, 또 심한 내장지방. 이 세 개가 다 공통점이에요. 세 분 다 지금 그 중간 비만은 넘어가고, 특히 우리 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최고도 비만 정도 114kg이기 때문에 그 심하고, 그다음에 지방간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내장지방도 다 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그냥 두면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암중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양서정 씨 114.2kg, 체지방량 58.9, 초고도 비만 상태. 이주연 씨 81.6kg, 체지방량 39.2, 고도 비만 상태. 고미숙 씨 역시 90.3kg, 체지방량 49, 초고도 비만 상태. 투자의 도전 챌린지어 화이팅!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 부산광역시. 광안리 바닷가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 갈매기처럼 날고 싶은 여자, 부산에 사는 주부 이주연입니다. 네, 저는 요즘요 너무 짜증도 많이 나고요, 잠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도와주세요. 해가 지고 모두가 곤히 잠든 밤입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3시.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바깥에 좀 가려고. 잠이 안 올 것 같지? 침대에서 심하게 뒤척이다 결국 거실로 나오는 이주연 씨. 가만히 있다가도 몸이 속에서부터 열이 이렇게 확 나는 것처럼 주체할 수 없어서 몸이 뜨거워져요. 더워서 잠도 못 오고, 그리고 편두통도 막 생기고, 저녁에 시켜놨던 뭐 피자가 나서 피자 데워 먹던 먹고 이렇게 자요 그냥. 아이고, 오늘도 잠들기에 실패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나와 저녁 때 남겨뒀던 야식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뭐하노 지금? 몇 시고? 야 3시다 3시. 와. 왜? 잠이 안 오니까 맥주 먹고 한 잔 먹고 잘랬지. 몇 시인데 지금? 아유씨. 먹을 수도 있지. 누가 좀 짜증내나. 먹는 거 갖고 뭐라 하나 이 사람. 그 시간도 3시 봐야 되거든. 그래도 살이 빠지나 봐. 많이 먹어. 아니 와 진짜. 안 좋죠. 아무래도 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갑자기 막 음식을 섭취하고 뭐 때로는 뭐 맥주도 한 잔씩 먹고 차운 거 먹고 이러면 당연히 몸이 안 좋죠. 그렇다고 제가 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다음 날 오후 2시. 늦지막이 깬 이주연 씨가 먹는 것은 바로 인스턴트 라면인데요. 아침 먹기는 너무 늦고 점심 먹기 너무 빨라서 그냥 아점으로 그냥 먹고 있어요. 일단 안 먹으면 또 배가 고파서 더 다른 거 더 먹게 되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뭐라도 먹어주는 거죠. 이런 패턴이 벌써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무게가 늘어가면서 하루하루 먹는 약의 종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약인데요. 임신상 당뇨가 그냥 당뇨로 해서 10년째 먹는 약이고, 이건 제가 불면증이 좀 오면서 머리에 두통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처방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살이 너무 많이 찌면서 무릎에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퇴원하면서 받은 소염 진통제랑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각종 대사질환에 관절 염증까지 정말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 10살, 8살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주연 씨.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공부 잘하고? 네. 오늘 밥 많이 먹었어? 맛있게?
밥 먹었는데 배고파. 오늘 뭐 먹고 가자. 오늘도 야 네가 계속 이러면 엄마 살이 못 빼잖아. 엄마 때문에 살찌는 거잖아. 어? 살이 안 쪘을 때 항상 학교에 마중 가면 우리 엄마가 이뻐서 좋아하려고 애들 앞에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날은 우리 딸은 아들이 엄마 다시 엄마가 옛날 때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어. 왜 이래 뚱뚱해? 왜 이래 뱃살이 많아졌어? 막 이러는데 그게 농담 같으면서도 저는 좀 마음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거 별명이 부산 미녀일 정도로 날씬하고 예뻤던 주연 씨. 결혼 후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며 조금씩 증가던 체중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었습니다. 이불로 사람들 피해 다니는 적도 많아요. 제가 서가 있으면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어머 저 여자 왜 저래? 저 여자 왜 이래 뚱뚱할까? 이런 망상 아닌 망상에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잠도 못 자는 데다가 막 혼자서 그런 마음의 병이 막 생기는 거.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마음의 병도 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 사람. 그런데 주연 씨가 좀 이상합니다. 알았어 짜증나니까 빨리 나가. 너까지 왜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 가봐봐. 참 난장판을 해놨다 난장판을. 아유 진짜 막. 아 나 진짜 이래 어떻게 하면 늙어가 어딘가 좀 치워줘. 아 진짜 너무하네. 아무래도 제가 살이 찌니까 움직이는 자체도 좀 둔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땀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들 앞에 많이 좀 하풀이를 아닌 하풀이가 돼가지고 살이 찐 이유들은. 계속 늘어나는 살들과 짜증. 주연 씨는 괜찮은 걸까요? 여기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가 또 있습니다. 심야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양서정 씨. 일하다 보면 또 유혹을 더 쉽게 빠질 수 있어요. 많죠. 천지가 먹을 건데 눈만 돌려도 먹고 싶고 그런데. 맛있는 음식들 천지인 편의점. 식욕을 참기 힘든 점 외에 또 다른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근데 저는 잠이 많아서 힘들어요. 손님도 끊긴 시간. 긴장이 풀어진 서정 씨.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잠이 옵니다. 억지로 잠을 참아가며 버티는 서정 씨. 괜찮은 걸까요? 다음 날 서정 씨가 힘들게 몸을 일으킵니다. 비몽사몽 잠에서 깬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바로 배달 음식 주문. 구운 족발 바베큐 대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집안에 배달 음식 전단지가 한가득입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침은 건너뛰고 늦은 오후에 배달 음식으로 한 끼를 거하게 해결한다고요. 오늘의 메뉴는 족발 정식. 꽤 양이 많아 보이는데 서정 씨는 만족한 표정이네요. 상추에 족발 올리고 채소 올리고 양념장 듬뿍 찍어 야무지게 한 입 먹는데요. 먹고 또 먹고. 야 정말 제대로 맛나게 드신다. 그런데 서정 씨 늘 이렇게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에? 일단 해 먹어도 되는데 훨씬 해 먹는 게 많이 귀찮아. 또 그러다 보니까 시켜 먹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몰아서 제대로 먹는 한 끼. 족발을 다 해치운 후에 자 서비스로 받은 탄산 음료까지 단숨에 마시기. 살찌는 건 쉬워도 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단식원도 갔다 보고 비만 클리닉도 다녀보고 뭐 약도 먹어보고 그렇죠. 병도 오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식습관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악순환이 됐다고 할까? 아직은 40대. 하지만 몸무게가 100kg이 넘으면서 각종 대사질환도 함께 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뇌졸중
한 10년 미만이에요. 대사 질환을 방치했던 세월들. 3년 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때도 편두통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날은 안 가라앉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119 불러서 갔죠, 병원에. 뇌졸중기가 왔다고. 10일인가 일주일 있다 퇴원했어요. 대사 질환을 방치하다 뇌졸중까지. 후유증도 있습니다. 나는 못 느끼는데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너 그렇게 손 떠니? 뭐 언니 손 떠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앨범을 보면서 홀로 추억에 잠긴 듯한 서정 씨. 그녀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20대는 보통 체형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다 보니 몇십 년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40kg이나 증가해버렸다고요. 이런 사진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빨리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비만으로 인한 대사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도전단 3인방. 그녀들의 혈액 속 상태는 어떨까요? 생혈액 검사를 실시해보았습니다. 이게 혈액이 끈끈하게 되면요, 그게 이렇게 적혈구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혈전을 만들어요. 많이 계속 뭉쳐있게 되면 그게 뇌에서 막게 되면 바로 뇌혈관 질환, 뇌조물증, 뇌 경색이나 뇌 출혈이 올 수 있고, 심장에서 막게 되면 심혈관 질환, 협심증이나 심장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혈구의 모양하고요, 혈구가 뭉치나 안 뭉치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전단 3인 모두 혈액이 뭉쳐있고 혈액 속에 노폐물이 가득한 상태. 대사증후군이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위험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2배, 당뇨병의 발병률은 무려 1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비만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효소의 선천적인 결핍, 후천적인 내분비 기관의 질병이나 간 기능 저하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인데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체내 호르몬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을 증가시키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저하시켜서 식탐을 자극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한 사람은 끊임없이 많이 먹는 습관이 생깁니다. 늦게 잠을 자는 경우 야식을 먹거나 운동이나 활동량이 부족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살이 쉽게 찌는 것이죠. 불면증과 비만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선 멜라토닌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타투체리에는 미네랄 9종, 또 비타민 13종 등 풍부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면증 완화시켜주는 데에 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또 수면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어서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 동물 실험 결과 비만인 쥐에게 3개월간 타트체리 분말을 먹였더니 3개월 후 비만 쥐들의 체지방량은 18% 감소, 복부 지방량은 17% 감소, 이와 함께 지방염증과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감소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14일의 도전 스타트! 자, 이제 제 식단이 배달 음식에서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고 있겠습니다. 밀가루는 안 들어갔지만 야채랑 어묵가사리로 해서 비빔국수 맛을 내는 그렇게 먹을 수 있게 저는 만들었고요. 오늘 저녁은 제가 좀 단백질 위주로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꽉 채운 식단으로 바뀌었고요. 14일 도전 5일째입니다.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매일 1시간씩 병행했습니다. 닭가슴살로 만든 월남쌈이거든요. 들깨 소스를 3숟갈 넣고요. 그 다음에
다짜 체리를 2숟갈 넣어서 새콤하면서 담백하고 고소하더라고요. 운동과 병행하여 타트체리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3인 타트 체리를 14일 동안 매일 섭취했습니다. 5일째부터는 이렇게 자전거 런닝머신 타도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 다트체리 덕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트체리를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 마음도 편안하고 좀 개운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4일간의 도전 종료! 14일의 도전, 발전의 날.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도전단 3인방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성분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이주년 비교할 때 세 분 다 다행히 몸무게가 적게는 2kg, 많이는 4.5kg까지 빠졌고요. 우리가 양소영 씨 같은 경우는 8mm나 줄었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료를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병을 갖는 생길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양서정 씨, 체중은 물론 체지방량 5.3kg 감량. 이주연 씨랑 이제 고미숙 씨 같은 경우에도 지방간도 줄었고 체지방도 줄었고 내장 지방이 주는 것이 바로 성인병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씨 또한 체중은 물론 체지방량 9.4kg 감량. 마지막으로 고미숙 씨, 체지방량 6.5kg을 감량. 3인 전원 다이어트